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필요한 병력의 70%를 배치했으며 미군은 러시아가 침공 48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함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러시아 장교총회의 의장 레오니드 이바쇼프 장군은 최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인들에게 헤비급 공개 사안을 보냈습니다. 그는 푸틴이 촉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보수 애국 공간단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12월 당일은 푸틴에게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바쇼프는 공개 서한에서 먼저 이 전쟁이 큰 비극이자 중범죄이며 러시아와 소련은 과거 강요된 전쟁에 가담한 적이 있으며 대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위협이 과연 있는가라며 이바쇼프는 외부 위협이 존재하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략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무기는 신뢰할 수 있는 통제하에 있으며 나토군은 직결하여 위협적인 활동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푸틴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러시아군 장교를 대신해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범죄 정책을 포기하고 사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수성 시저우씨 평현에서 8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 양모 씨가 30년 동안 목이 쇠사슬로 묶인 채 감금된 사건이 터지자 쓰나미처럼 16억 명에 달하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국민은 베이징 정부의 독자적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중공 관리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씨 사건에 대해 중공 당국은 3개의 상반된 공지를 통보했고 많은 네티즌은 3개의 공지에 3개의 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수성 시민 루씨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첫 번째 간변 통지서에는 8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현지인이라고 했다. 두 번째 통지서에는 피해자의 남편이 발견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노숙자 소녀였다고 했으며 세 번째 통지서에서 해당 소녀는 윈난 출신의 샤오화메이라고 했다. 부모로부터 짱슈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같은 마을 사람에게 맡겨져 짱슈에서 치료 중이었다고 계속 말을 바꾸는데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근 많은 사람이 사건이 발생한 평현 똥짜찌를 찾았지만 마을은 이미 많은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어둠 속에서 많은 경찰이 마을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경찰 중 한 명은 감옥살이를 시키겠다며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러는 거지? 아무 소용없어. 특히 당신들 몇 명은 일단 앞장서면 잡힐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지금 수백 명의 경찰이 경계하고 있다 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8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26년 전 실종된 수촨성 난충 주민 리잉으로 추정됩니다. 리잉의 삼촌 리다청은 중공공안부에 리잉의 DNA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리잉의 사진은 양모 씨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리 짱슈이싱 시사평론가 장제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현재 경찰이 현장을 봉쇄한 것은 시즈오 간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다른 버전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네티즌의 SNS 우이고성은 평현에서 성원을 보내려고 했고 자신의 성룡차에 평현 동지민은 정신질환자 여성을 강간해 8명의 아이를 낳게 하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써붙였는데 경찰 2명이 신속하게 그녀가 머물던 호텔 방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이 국가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되며 이런 형식을 통해서는 안 된다. 외부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부수를 찾아야 한다라며 모든 것은 공적 정보의 대상이라며 자체적으로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우이고성은 호텔이 만실이라는 이유로 숙박하지 못하게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그녀의 SNS는 차단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과 여성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80세의 양 샤오핑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리구이 식당 취엔지드에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모인 영상이 인터넷에서 인기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양 샤오핑 할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80세도 늙은 나이지만 나는 자신있게 그날을 지켜보겠다. 중국의 100년을 맞아 미처 만나지 못한 대변혁의 그날, 중국의 현정 민주의 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고 주변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며 노인이 생일 촛불을 끄자 모두가 손뼉치며 축복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많은 네티즌은 기분 좋게 어르신을 지지한다. 이런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하나하나 모여 커다란 바다가 되어 반드시 마귀를 삼킬 것이다 라고 환호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감히 목소리를 내는 용감한 어르신을 지지한다. 오랜만에 듣기 좋은 말을 들었다 라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양 샤오핑은 은퇴하기 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한 육군 소령에 해당하는 문직관리 장교입니다. 양 샤오핑의 아버지 양용은 중공부참모장 겸 베이징 군구사령관을 지낸 장군이었고 그의 형 양지핑은 중장이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영상 속 모임에 고 후야오방 총서기의 셋째 아들 후드하와 중국 상업문학 작가 랴오기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월 6일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000m 혼성팀 계주에서 중국 대표팀이 혼란 중에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국 측의 금메달에 대해 한국 언론은 심판의 도움으로 금메달을 훔쳤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혼성팀 계주는 준결승에서 상위 2개 팀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헝가리, 미국 등에 밀려 3위로 들어오자 항소했고 주심은 비디오 화면을 확인한 후 미국과 러시아를 반칙으로 실격 처리해 중국이 조 2위로 결승에 진출하였고 0.16초 차이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쇼트트랙 대표팀 최고창 곽윤기는 심판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그 팀이 중국이 아니었다면 이대로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 그게 정말 금메달을 따는 의미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릴레이에서 선수 교체 방해 판정을 받은 미국 라이언 피비로토는 경기 후 다른 사람을 건드린 적이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미국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절망적인 중국팀이 마침내 시상대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깨끗하지 않은 판결이다 라고 비판하며 우리 대표가 영문도 모른 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첫날 경기에서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경기에서 한국도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실격 처리되고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산도르도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황대헌은 조 1위로 레이스를 마쳤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심판진의 도를 넘은 편파 판정으로 실격 처리되면서 2, 3위로 들어온 중국 선수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어 준결승에서 조 2위로 통과한 이준서도 심판진의 편파 판정으로 실격당해 중국의 우다징 선수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1000m 결승에서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산도르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또 한 번의 비디오 판독으로 옐로우 카드가 주어져 실격 처리되면서 2, 3위로 통과한 중국의 른쯔웨이와 리원룽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도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호화롭게 치장해서 이번 올림픽을 치렀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이런 식으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명성에 좋지 않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이코노미 헤럴드는 중국이 2019년부터 한국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대거 도입하여 한국의 스피드스케이팅 DNA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김선태 감독은 한국 취재진과 마주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 곽윤기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금메달이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가?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